이 프로그램은 순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이혜훈입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350여 곳의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통계에 따르면 3.5%의 학생만이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있다고 합니다. 3.5%의 학생만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청년들이 신앙에 등을 지게 된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캠퍼스 선교와 청년 복음화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청년들의 신앙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의 미래를 논하는 자리입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실 패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원 복음화 협의회 공동 대표이시죠. 김성희 목사님 나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숭실대학교 교목이시죠. 조진모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전도단의 한국대학사역 대표이시죠. 김재민 간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이시죠. 명지대학교 기도학생회 실로암회 회장이십니다. 권혁은 학생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이제 캠퍼스 선교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캠퍼스 밖에 있는 분들이면 체감이 잘 되지 않는 것도 현실입니다. 김성희 목사님, 캠퍼스 선교 현황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CTS에서 이렇게 귀한 자리를 통해서 캠퍼스 선교 현황을 살펴보고 대안을 찾는 시간 갖게 해서 감사합니다. 먼저 거시적인 그 통계를 보면 대학생들 가운데 기독교인 청년 세대 기독교인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저희 학복협에서 3년마다 대학생 의식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통계에 하면 2012년 통계입니다. 17.2% 정도 됩니다. 당시에. 이건 아까 3.5%보다는 많지만 그래도 여전히 감소인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인구 센서스에서 종교 조사는 10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95년에 했고 2005년에 했는데 95년 통계는 21.3%, 그다음에 2005년도는 18.7%였습니다. 올해 통계 자료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궁금하긴 한데 현재 약 한 17.2% 정도의 대학생 인구는 기독교 인구는 전체 우리 기독교인 수에 비해서 적은 인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대학생 선교단체 안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수가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보통 몇몇 단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40%에서 50% 정도 참여하는 학생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고요. 그러다 보니 최근에 2013년도로 기억됩니다만은 서울대의 어느 동아리에서 전도 거부 카드를 만들어서 캠퍼스 안에서 공식적으로 전도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캠퍼스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위축되는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매우 상징적인 현상이었고 그 여파가 여전히 지금 현재 캠퍼스 현장 가운데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진모 목사님 좀 현장에서 보시면 어떤가요? 우선 저는 숭실대 학원 선교 목사로서 캠퍼스 선교라는 단어보다는 학원 복음화 사역이라고 단어를 정의하는 게 보다 좀 적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전도나 비기독인 학생들만 우리가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기독인 학생들까지 함께 전도와 양육으로 함께 어우러지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숭실대를 기준으로 해서 캠퍼스 선교의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대학이라는 공간이 교육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학적으로 볼 때는 공식적인 교육과정, 예를 들면 채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잠재적인 교육과정, 선교단체나 기독 동아리를 통해 유무열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효과 있는 일들을 봐야 되는데 우선 채플의 경우에는 저희가 매 학기마다 학생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기독인 학생들 비율이 약 한 23%가 2% 내외로 증감하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학원 복음화 사역은 오랫동안 관계 맺음과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인데 3년 동안 채플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원 복음화 현황을 이제 유지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주제가 되는 잠재적 교육과정 내에서의 선교단체, 기독 동아리를 통한 유무형적인 학원 복음화 사역을 보게 되면 제가 4년 동안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다음과 같이 3가지 점에서 뚜렷한 감소 추세가 나타났어요. 하나는 우선 종교 동아리 현황을 파악하는 일에 있어서 실제 활동하는 인구보다 서류상으로 활동하는 모임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간사님들의 파송지나 숫자가 여실하게 감소되고 있고 예전에는 학교 내에서 졸업해서 학교를 사랑해서 학원 복음화 사역을 주로 해왔는데 이제는 지역을 묶거나 지부를 묶어서 함께 활동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어려운 간사님들이 늘어났다. 그리고 앞서 우리 김성희 대표님께 말씀하신 부분에 마음 깊이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 전도나 초청 행사나 각종 그런 신앙적인 행사들이 학생들의 민원에 의해서 취소되거나 또 방해되거나 금지되는 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간사님 저기 복음화 사역을 전국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어떠신가요? 좀 전국적으로는. 두 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캠퍼스 안에서 복음화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체감은 굉장히 더 좀 절박한 상황입니다. 서울대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서울대뿐만이 아니라 학생회 총학에서도 전도를 하는 것이나 어떤 그런 동아리 활동을 권유하는 어떤 그런 행위들을 굉장히 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 좀 심하게 가면 어떤 총학의 민원까지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더 많이 번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 총학이나 이런 데서 다른 종교의 일종의 이제 전도 활동이나 포교 활동에 대해서도 그렇게 심하게 하나요?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만 그러나요? 다른 종교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게 포교 활동들을 많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독교는 굉장히 좀 기득권이라고 하는 인식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고 총학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좀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체로만 볼 때도 한 10여 년 전 정부터 이렇게 조금씩 감소 추세를 가져오는데요. 저희는 이제 캠퍼스마다 인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단계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타겟하고 또 개척하고 세팅하고 그러니까 배가하는 그런 이제 단계들을 가지고 있는데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대부분 배가 정도, 그러니까 세팅과 배가의 중간 정도에서 저희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개척 단계로 이렇게 캠퍼스들이 인원적으로 볼 때 그렇게 내려와 있는 것들을 볼 때 굉장히 저희가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캠퍼스 선교의 위기라고 이야기할 때 그 위기를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라고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인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위기인가? 근데 그것도 위기지만 생각할 때는 기독교인들의 생각의 변화, 내지는 좀 이렇게 소극적인 마음이나 기독교에 대해서 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리고 학생들이 굳이 내가
동아리 활동을 해야 되나, 선교단체 활동을 해야 되나, 또 어떤 그런 크리스찬에 대한 어떤 활동들을 캠퍼스 안에서조차 이렇게 좀 드러내면서 해야 되나라고 하는 인식의 변화가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직접 몸소 겪어보시는 학생 입장이실 텐데 어떠신가요? 네, 실제로 요즘 근래에는 이제 전도하는 것들에 있어서 사실상 어렵고 그리고 또한 호의적인 반응을 기대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이제 대부분 기독교 동아리들도 아까 김재민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활력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어렵고 작은 동아리들은 4명이나 5명 이렇게 10명 이하로 활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큰 동아리 위주로 모이게 되는데요. 그나마 이제 큰 동아리 위주로 모이더라도 전체적인 기독 학생 수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동아리조차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각 동아리들의 연합인 이제 명지대 기독연합이라는 것도 있고 이제 숭실대 기독연합 이런 기독연합 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기독연합에서는 인원들 역시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리고 명지대는 이제 미션 스쿨이다 보니 기도 모임이 각 과마다 있거든요. 이런 기도 모임에서조차 이제 과마다 100명이 넘는 인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모임이 아예 없는 과도 발생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네, 이제 모든 학생들이 이제 또 채플을 드리게 되는데 이제 미션 스쿨이다 보니 채플을 드리는데 이 채플 또 이제 혼전 순결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강하게 나가게 된다면 학생들이 불만을 표시한다거나 이제 교무실에 사과를 요구하는 상황까지도 발생했습니다. 사과까지. 네. 아니 채플을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과를 요구하고. 네, 뭐 예를 들면 서울대 같은 곳에서는 전도 퇴치 카드를 운동을 하고 참 정말 놀랍고 충격적인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네요.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도 캠퍼스 선교 참 쉽지 않은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권혁은 학생은 매년 이렇게 캠퍼스에서 선교 활동을 했을 텐데 점점 더 심해져는 원인 도대체 뭔지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는 이유가 이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제 아무래도 학생 입장이시니까 제일 민감하게 느끼실 텐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가 원인일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요즘 취업이 어렵고 학생들 생활이 팍팍하다 보니까요. 크리스찬 학생들조차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아무래도 복음이라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기엔 그들이 너무 분주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최근 기독교 이미지를 물어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좋은 호의적인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답변들이 많이 있고요. 이런 교회에 또 크리스찬들의 이런 부정적인 모습들 바로 미디어에 바로바로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또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 스스로의 문제이기도 하네요. 예. 우리 조진모 목사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우리 권혁은 회장 발언에 매우 깊이 공감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위기를 잘 대안찾기 위해서 집중해야 될 부분이 우리 기독 학생들의 삶의 그 고민과 또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고 안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 위기를 분석하면서 기독교인 학생의 감소가 곧 학내의 캠퍼스 선교 위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계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 말은 굉장히 타당하지요. 저희는 이제 매년마다 전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학생 실태 조사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 종교 현황을 보게 되면 2011년도에는 28.1%가 기독 학생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2014년도에 가게 되면 23.9%까지 감소를 해요. 그러니까 약 4년 동안 4.2%가 감소를 했지요. 그런데 기독교인의 감소만이 캠퍼스 선교 위기의 주요 요인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학교의 예만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 학교 학생이 약 한 1만 2천 명 정도 학우들이 있는데 본인이 기독교인이라고 응답한 이 학생들의 숫자를 추산하게 되면 23.9% 약 한 2,800여 명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저희 안에 활동하고 있는 10개 선교단체가 제출한 회원 명부를 보게 되면 약 한 25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 활동 인구를 감안하면 한 150명 내외가 아닐까 생각이 들죠. 아니 숭실대 전체에 150명밖에 안 된다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캠퍼스 선교 활동을 보게 되면 76.1%의 비기독인은 물론
나머지 대다수의 기독 학생들도 이 선교단체, 기독 동아리 활동을 외면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사실 선교단체는 그 이름만큼이나 그 활동이나 신학이나 신앙의 양태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하나의 그룹으로 선교단체를 규정하고 분석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보게 된다면 이제 많은 선교단체가 전도와 양육을 병행하면서 도제적인 양육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도제적 양육. 네. 그러니까 우리 요즘 젊은이들 문화하고 참 안 맞겠네요. 좀 다르죠. 네. 아무래도. 그래서 네. 충실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는 기독교인, 기독 학생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교목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의 민원이나 상담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제 한 학기에 한 10건 정도의 그 불만 사항들을 보게 되면 선교단체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마음 아프지만 좀 나옵니다. 우선은 무차별적이고 집요한 전도 행위를 한다. 그게 불편하다. 두 번째는 선교단체를 들어갔더니 군대 같은 느낌의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교육과 집단 생활을 너무 강조한다. 세 번째는 교회 생활을 자꾸 그만두게 하거나 좀 배척하라고 자꾸 압력을 가한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선교단체들끼리도 좀 대립하고 갈등하는 경향이 있더라.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나는 내 진로 개발과 또 비전을 꿈꾸며 나가는 일이 너무 중요한데 선교단체 생활하는 일이 너무 시간상으로 많이 소모가 돼서 진로 개발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만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이제 심층적으로 원인을 좀 찾아보면 우리가 사실 도제적 양육이란 말은 저도 도제적 양육을 받은 사람인데 너무 이 말을 좋게 생각하고 공감해요. 그렇지만 그거와 우리 한국 사회에 자리 잡고 있는 7, 80년대 군사 문화와는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그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잔재가 조직 운영이라는 이명 아래 좀 많이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일부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간사님들이 대체적으로 교직원들과 교수 직원들과 합력하고 협력하는 일이 좀 어렵습니다. 뭐 소외되기도 하겠지만 시간상으로도 그렇고요. 또 프로그램 운영하는 일에도 힘들죠. 그렇지만 교직원과 또 함께하는 교수와 직원분들과 오랜 기간 동안 함께 협력하면 캠퍼스 선교가 더 잘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조금 아쉽습니다. 세 번째로 선교단체의 이 태생적인 배경을 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제 교회의 세속적인 타락과 또 민주화 운동에 대한 금지 조치 등이 선교단체를 보다 더 학교로 머물게 하고 교회 밖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2015년에 한국 기독교 상황 속에서 보게 될 때는 분열하고 다투는 것은 우리 모두가 사실은 죽는 길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대한 좀 신뢰가 필요합니다. 아직도 한국 교회는 위기 가운데 있지만 충분한 자정 능력이 있고 건강한 신학을 갖고 있다는 점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선교단체의 회원의 대다수가 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랐고요. 교회에서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문화적이고 또 신앙적인 부분을 배척해서는 좀 어렵습니다. 마지막 얘기인데요. 변화하는 시대와 사회에 대한 무관심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의식 가운데 세상은 타락했다. 또 악이 너무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니 이 세상과 완전히 좀 분리되어서 선교를 지켜가야 된다라고 하는 다소 이 위급한 일이 선교단체를 더더욱 활동 가운데 이제 세상적인 일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시키게 되는 경향으로 좀 약간 오작용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 어려운 문제네요. 목사님 어떻게 보세요?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요? 네, 우리 조 목사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요. 이제 우리 그 대학 선교단체 안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상당 부분은 신앙이 없던 친구들이 들어온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아까 그 2012년 그 조사에 의하면 약 한 31% 정도가 기존의 신자가 아니거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던 친구들이 전도를 통해서 선교단체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제자 훈련을 받는 것이죠. 아까 네. 말씀하신 도제식 네. 훈련에 참여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들이 전화되면 좋은데 이제 근래에 들어서 이제 어려운 것은 사실 이제 뭐 제 자신부터 보면 20여 년간 캠퍼스 선교를 감당하면서 사실은 저는 선교가 상당히 성장기에 제가 사역자로 헌신되었고
제가 왔기 때문에 아주 빚진 제 책임이 크다는 그 책임감을 가지면서 이 주제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그 성장기에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마치 요셉이 흉년기에 그 다음을 준비했던 그런 것들이 저희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그 위기 앞에 그대로 지금 노출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런 전제하에 그 외적인 환경적인 요인도 이 캠퍼스 선교 위기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는 그 대학 자체가 대학의 어떤 고유의 어떤 존재 자체나 목적이 변질되거나 변화됐다는 겁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최근에 아마 지난주에 발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대학 구조개혁 위원회에서 나온 이제 그 등급별로 각 대학을 심사해서 한 이유. 근데 그것은 뭐냐면 앞으로 대학 입학하는 입학 정원과 현재 그 대학 입학할 수 있는 학령 인구와의 불규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그 대학을 구조 개편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대학 정원을 불가피하게 지금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잘하겠다고 하는 대학은 좋은 점수를 받았고 그러지 못하는 대학은 이제 퇴출되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아마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학 안에서 대학 그 구성원들, 그러니까 이제 그 교수님들이나 교직원들이 그 대학의 어떤 본연의 어떤 목적에 충실하게 대학을 운영하거나 방향을 나아가기보다는 그런 구조 개혁의 그 파도에 좀 잘 벗어나기 위한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입장에 서다 보니까 그 학문을 탐구한다든지 기본적인 우리 인간의 인성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측면이 좀 약화되기 때문에 변질되기 때문에 이런 종교적인 거나 우리 신앙적인 측면은 그와 관련이 밀접한데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큰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대학생들의 삶의 패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게 그 저희 이제 사역자들이 흔히 쓰는 말로 그 구직 잔혹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대학생들이 취업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대학 시절에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대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또 스펙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볼 때 그런 대학생들의 의식 구조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아마 대부분 다 공감하고 또 제가 동의했는데 그 우리 기독교에 대한 대사회적인 어떤 그 신뢰도가 현저하게 하락됐다는 거. 이것도 우리 젊은 세대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선교의 위기를 초래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12년도 통계에 보면 이제 그 최근 기독교 신자가 감소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주요한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 이미지, 그러니까 기득권층의 옹호나 교회 세습이나 비리, 연루되는 문제 때문에 61.6%, 그리고 독선적인 포교 활동 때문이라는 것이 38.8%. 이렇게 상당 부분 기독교 이미지하고 관련된 부분이 중요한 외적인 요인으로 작용해서 지금 위기가 있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김재민 간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앞에서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근데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의 신뢰도가 낮아지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독교인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8, 90년도 이렇게 성장기를 쭉 거쳐오면서 굉장히 많이 몸집 불리기의 방향과 관점으로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다 저희들의 잘못 또 저희 아버지 세대들의 또 실수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시간들을 거쳐오면서 다음 세대들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한 그러면서도 요즘에도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말은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준비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근데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엠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우리가 캠퍼스 선교,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거 이런 중요한 주제들 안에서는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실제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들이 될 때 가장 좀 제가 볼 때 중요한 부분은 나르시시즘적인 어떤 신앙으로의 변질,
그러니까 학생들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사회적인 변화는 직업을 찾는 데 관심을 갖게 하고 모든 삶의 패턴들은 다 바쁘고 직업과 성공과 자신의 삶의 어떤 편안함 또 내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으로 바뀌어가는데 신앙 자체도 약간 그것을 암묵적으로 용인해 준 것 같은 아 그래 바쁘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준비하고 가르쳐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변화하는 것 안에서 기독교적인 직업관, 21세기에 기독교적인 종교관, 기독교적인 가정관, 기독교적인 결혼관, 연애관 이런 부분들을 하나도 준비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서 앞으로 더 어려움이 올 텐데 이걸 지금이라도 준비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심각한 또 더 큰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아까 채플 시간에 이제 손전 선교를 가르치면 학생들이 항의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우리가 주일학교부터 사실 지금 대학 선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린 아이들부터 주일학교부터 우리가 지금 돌아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위기는 때로 이게 기회, 위험과 기회가 같이 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단어의 의미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우리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셔요? 누가 시작을 먼저 하시겠어요? 목사님 먼저 하실래요? 네.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좋은 대안을 찾기 위해서 학원 복음화 사역, 캠퍼스 선교의 대안은 좀 4가지를 맞췄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네. 간단한 숭실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얘기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학생들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조금 숨통을 좀 틔워줬으면 좋겠다. 삶이든 또 공감해주고 치유해주는 부분이든 그다음에 대안을 찾아주고 진로 개발에 도움을 주는 부분이든요. 그다음에 아무리 대학이 취업 준비 기구로 전락해버린 듯 하여도 대학의 가장 건강한 본질적 기능은 지성적이고 인문학적 터전이고 지성적이고 인문학적인 터전을 통해서 학생들의 안목이 생기고 그게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가게 되는 좋은 생존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간사님들이 삶이 많이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게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든 복음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님들이 건강해야 학생들도 건강해진다. 또 교수와 직원과 학교와 함께 합력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숭실대 교목실 또 숭실대학교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사실은 아주 양호하고 우수한 사실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독 학생 중심의 학생 주도형 활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채플 안에 선교단체, 해외 선교 봉사단, 찬양팀, 신우회, 각 기독 동아리, 또 기독교적인 일반 동아리들 다 함께 어우러지고 참여할 수 있는 학생 주도형 그런 채플들이 많이 프로그램이 좀 특화가 돼 있고요. 또 기독교 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지성 인문학적인 소양을 길러주는 각종 좋은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서 토론, 그다음에 7,000페이지 읽기, 그다음에 인문학 여행, 또 숭실 기독인 연합 학술 대회 등. 그다음에 교목실과 학원 선교 목사의 그 수평적 관계 속에서의 활동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목회자에게 달려 있고 사역자의 삶이 어디에 중심이 있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가장 좋은 사례는 최근에 저희 교수님들과 ISF라고 하는 국제학생회 숭실지부하고 아름다운 협력 사례가 있습니다. 국제학생회는요 유학생 사역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한글 학교 멘토링을 하게 되는데 교수님들과 우수한 학생들이 교직을 거친 우수한 학생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면서 함께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간식을 나누고 그러면서 이 유학생들의 마음이 녹아드는 거예요. 사실 교수님들이 참여할 수 있었던 가장 좋은 계기는 교수님들이 유학생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너무 많은 아픔을 갖고 있거든요. 결국 이러한 일들을 통해 학교와 함께 협력해가면 좋은 대안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간사님 어떠셔요? 그 지금 있는 교육에 문제가 있을 때 대안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교회에 대한 본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이때에 많은 이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 대안교회, 그러니까 아주 작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면서 다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드는 운동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교회라든지 소그룹 교회라든지 가정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교회의 본질을 가지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 방향을 가지고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위기에 가장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부분은 다시 교회의 본질과 공동체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YM 예선도단에서는 계속해서 공동체를 회복하는 캠퍼스 안에 있는 그러니까 더 많이 포교 활동하고 전도하고 전략을 세우고 뭐 여러 가지 전략과 시스템들을 할 수 있지만 저희 안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아이들이 YM에 있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걸 행복해하고 예수님 믿는 거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그런 자랑스러워하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본질을 좀 회복하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서도 좀 그러한 일들이 계속 좀 일어나면 그렇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대안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목사님? 네, 저는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하나는 우리 선교에 대한 그 개념, 정의를 좀 새롭게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크리스틴 폴이라는 그 신학자는 그 선교의 핵심은 우정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선교하는 사람과 선교를 전도를 받는 사람과의 우정이 있을 때 이 사람이 결국에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 간사님 말씀하셨듯이 캠퍼스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그런 신령한 우정을 쌓는 공동체, 또 그러한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 주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저희 이제 ESF 안에서도 우리 천안 ESF나 또 중앙대 ESF 같은 사례들은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안 믿는 친구들이 한 50% 이상이 믿는 친구들과 함께 우정을 쌓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새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개별 단체의 그런 그 노력과 함께 그 연대하는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캠퍼스 선교의 주체들이 다양화졌습니다. 기존의 선교 단체뿐만 아니라 교목실, 또 기독 교수님들, 또 캠퍼스 주변에 있는 지역 교회들, 또 다양한 이 선교 주체들이 있는데 우리 기독 학생들 서로 협력하는 단계로 나아간다면 이런 위기들을 조금씩 점차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제일 당사자실 텐데 어떤 방법이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좀 어떤 방법을 생각해 보셨어요? 가장 일단 우선되는 방법은 먼저 크리스찬 한 명 한 명이 바로 서가지고 그 삶에서 삶의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제 실로암이라는 공동체가 전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명지대에만 있는 단체이지만 그래도 명지대 안에서 원래 교회 다니지 않던 이제 지체들이 많이 방문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믿게 되는 교회로 나아가게 되는 비율도 꽤 높은 편입니다. 실로암이 이제 보냄을 받았다는 말처럼 이제 훈련받은 내용대로 실로암 안에서 또 학교 안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많은 부분들을 저희가 섬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 과마다 이제 각 과에서 이제 기도 모임으로 섬기고 또 학교에서 일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먼저 가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이제 야간에 순찰도 저희가 돌고 있고 네,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보여주면서 이제 학교의 사람들에게 많이 모범이 되려고 하고 이제 그렇게 좋은 이미지들을 많이 보여주고 그리고 또 이제 새 지체들이 오면은 먼저 선배들은 1년 동안 이제 새 지체들은 너네는 밥 사지 말라라고 하면서 1년 동안 우리가 밥을 사주겠다라고 불러내서 밥을 사주고 이런 인간적인 관계 그리고 모범이 되는 그런 섬김의 모습들이 아무래도 이제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 명 한 명이 바로 서서 정말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갈 수 있다면 이런 위기들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그러네요. 이제 원인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나쁜 이미지였으니까 그 나쁜 이미지를 좋은 이미지로 바꾸는 섬김과 다가감 그런 것들도 대안을 삼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맞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교회의 역할도 아주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이제 캠퍼스 선교에 대한 위기를 가져온 교회 쪽의 책임 또 사실 아까 많이 지적하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좋지 못한 이미지를 많이 교회 쪽에서 생산해냈다. 세습의 문제, 여러 가지 기득권을 옹호하려는 모습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방향은 무엇이 돼야 될지 그런 얘기들을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간사님 먼저 좀 말씀하시겠어요?
선교단체 간사로서 교회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저도 이제 해야죠. 교회에서 있었고 또 신학도 하면서 또 교회 안에 지금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가장 좀 바라고 또 이렇게 좀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은 교회 교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말 이제 선교단체에 있다 보면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 모태신앙으로 이제 들어와서 대학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선교단체 활동하고 싶다고 들어왔는데 성경을 공부하고 이제 나누기 시작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이제 일반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지만 모세는 다 아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람세스라고 하는 그런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그런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모를 정도의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면서 그러니까 성경의 기본을 배우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그러면 삶의 기준을 어디로 잡고 살아가야 될지를 안 가르치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는 많은 분들은 지금부터 앞으로의 5년의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지적 중에 하나는 참여와 경험과 공감을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교육에 어떤 새롭게 되는 회복되는 일들이 필요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좀 잘 가르치는 요즘 세대에 맞게 잘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당부하고 싶은 게 있는데 캠퍼스에 있다 보면 교회에서 있는 아이들은 캠퍼스 활동도 하고 교회 활동도 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좀 열심히 있는 아이들입니다. 교회에서도 굉장히 주목받는 아이들인데 교회에 가면 너무 지친다는 표현을 합니다. 지친다. 그러니까 봉사 나는 교회의 한 사람인데 교회에 내가 일하러 왔나? 봉사하러 왔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느낌과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좀 힘들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어떤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떠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좀 더 교회 청년 사역자들 또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조금 더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저희가 생각할 부분이 많네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까 채플에 항의하는 학생들 얘기를 들어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정말 가르치지 않았구나. 말씀으로 가르쳤다면 어떻게 대학생들이 말씀으로 가르치는 목사님에 대해서 항의를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 참 많은 것을 느끼시겠어요. 네. 숭실대에서 네. 또 교목실에서 학원 선교 사역하면서 저희 학교가 가장 절실하게 매달리는 일이 바로 교회와 협력입니다. 저희는 2007년도에 저희 학교 총장님과 담임 목사님 8개 담임 목사님 교회 모시고서 협력교회 MOU를 체결했고요. 올해는 100여 교회를 선정을 해서 총장님이 직접 그 교회를 방문하고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이 숭실대 학원 복음화 사역과 숭실대 발전이 왜 중요하냐, 숭실대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8개 협력교회들이 다 정말 저희 숭실대를 잘 돌봐주세요. 근데 이제 실무하다 보면 그래도 좀 어려운 게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협력교회 담당하시는 담당 실무자 사역자가 대다수가 청년부 부교육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거나 파트타임이시거나 준전임 목사님. 그래서 교회 정책과 예산을 반영해서 숭실대와 함께 학원 복음화 사역을 하는 일에 대체적으로 권한이 좀 없습니다. 네. 또 2, 3년마다 한 번씩 또 다른 곳에 또 가셔야 돼요. 네. 또 대다수 교회 청년부와 대학부가 다 사실 그런데요. 규모나 재정 면에서 사실 너무 열악합니다. 또 교회 사역하기도 너무 힘든데 여가 시간을 내서 개인 교육자의 열정과 사명감 하나로 캠퍼스 사역을 함께 돕자라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저희가 교회에 집중하는 저희 학교가 교회에 집중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를 떠나서라도 교회 내 기독 청년들이 복음과 사명에 대해서 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또 교회는 어찌됐든 가장 건강한 신앙적인 가르침을 매주 전하고 있고요. 기독 청년들은 일반 학생들에 비해서 매우 양호하고 순화되어져 있고 또 성화되어져 있습니다. 또 모든 교회는 아무리 뭐라고 말해도 전도와 선교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으로 여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 복음화 사역에 있어서 교회의 힘이 꼭 필요하고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네. 목사님, 교회가 뭘 해야 될까요? 네, 저는
캠퍼스 선교하는 사역자들을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야죠. 예. 그 실제로 지금 그 뜻있는 교회에서는 캠퍼스 사역자들을 캠퍼스 입양 운동이라 그래서요. 그 근처에 캠퍼스 있는 입양 운동. 그래서 네. 그 캠퍼스에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재정적으로도 지원하고 네. 기도로 후원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출석하는 그 10만포 교회에서도 세 개 캠퍼스의 사역자들을 상당한 금액을 매년 그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참 중요한 있거든요. 일이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역자들을 응원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교회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마다 1년에 한 번씩 네. 저희가 젊은이 선교 주일 또는 캠퍼스 선교 주일을 이렇게 정해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 캠퍼스 사역자들, 캠퍼스 선교를 하고 있는 분들을 초청하고 또 위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아마 이 위기 시대에 캠퍼스 선교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아니 않겠나 아까처럼 이렇게 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지원하는 권한도 별로 없고 2년마다 바뀌고 이런 그러니까 일도 좀 교회가 덜 할 거 바뀌어야죠. 아니겠어요? 네, 교회가 예, 바뀌어야죠. 그럼 덜하죠 좀. 네. 그리고 또 재정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온 교인이 합심해서 그 캠퍼스를 놓고 기도하고 눈물로 가슴에 안고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죠. 예. 또 다른 건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 대학 젊은이 선교에 대한 중요성이랄까 이걸 네. 교회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는가. 지금 네. 위기라면 예. 현재 젊은이들이 미래 우리 교회의 주역이 된다는 네. 사실을 생각하면 이 중고등부 청년들, 이 대학생들에 대한 정말 아낌없는 지원과 또 사역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네. 그런 의미에서 한국 교회의 관심이 네.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권혁원 학생 교회에 좀 요청하고 싶으신 얘기가 참 많을 것 같아요. 가슴에. 예. 다 한번 해보세요. 예. 네, 사실 청년기가 되게 불안정한 시기이고 또 불안한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취업 걱정도 있는 데다가 이제 또 결혼이라는 중요한 두 가지를 놓고 많은 고민들이 있고 또 걱정들이 있는 시기인데 이런 걱정 또 스트레스 중에 또 학업 또 재정적인 어려움 그리고 또 교회 일까지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청년들이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교회가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청년들을 캠퍼스로 파송해 준다는 마음을 그렇죠. 좀 가져줬으면 네.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명 한 명이 캠퍼스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런 삶의 부분들을 많이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캠퍼스 안에서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때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그런 신앙적인 성장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회도 많은 일손이 필요하고 부족한 부분들에 있어서 청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 파송해 준다는 마음을 가지고 청년들을 많은 부분에서 도와주면은 또 캠퍼스 복음화에 많은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참 이렇게 오지에다 교회도 많이 세우려고 하고 외국에 선교사도 많이 보내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가까이에 제일 중요한 선교지가 캠퍼스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우리 미래고 우리의 내일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에 선교지를 두고 더 멀리 가는 것보다 여기가 더 급한 선교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권혁은 학생 말처럼 우리를 선교지에 파견한 선교사로 생각해달라. 이게 정말 가슴에 오는 말이네요. 정말 참 교회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 참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해야 될 얘기도 많지만 이제는 시간이 다 돼서요.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유럽 교회의 경우 주일에 교회를 가는 유럽인들의 비율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10% 내외라고 합니다. 그 복음의 국가라고 했던 영국, 그 영국이 11%, 독일은 12%만 예배당에 정기적으로 온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청년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120년 전 이 땅에 뿌려졌던 복음의 씨앗이 계속 자라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교회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 스스로의 노력만이 아니라 교회와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혹시 주변에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는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 청년들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실 것입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 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